고무스타 허당 김선생입니다. 오랜만이죠. 고무스타 허당 김선생. 지금 밑에 강아지가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자꾸 짖어서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이죠. 6월 19일 이제 영상을 올리자마자 또 국제 이제 선물 시장에서 국제 금 가격이 이전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온스당 1,400달러를 뚫고 폭등을 했어요. 국내 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최고가를 달렸었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달러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국제 금 가격이 오른 만큼은 상승은 못한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현재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냐 약세냐 이걸 나타내는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달러 지수가 갑자기 많이 하락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달러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많이 속을 태우고 계실 텐데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뇌피셜을 통해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어쩌다가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것 뿐이지 그냥 제가 지금 뭐라고 이렇게 썰을 푸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재미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에 금 가격이 폭등을 하고 갑자기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또 주식시장은 이제 활기를 띠는 이 이유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미 연준에서 이제 발표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을 하지만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여지를 비슷하게 남겨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금리 동결로 인해서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금리를 내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반반이겠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처럼 심리가 강하게 흐를 때는 예상대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를 한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출렁출렁 한다면 과연 무엇 때문일까라고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지면 은행이자도 낮아지니까 은행에다가 이제 저축이나 예금하는 사람들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반대로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높은 위험 자산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면서 주식이 활기를 띠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이자도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이제 부채를 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자를 좀 더 덜 내게 되니까 남는 여윳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또 대출 이자가 싸다 보면 대출을 받아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테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에 돈이 이제 풍부하게 이제 깔리면서 돈이 좀 흔해지니까 그 가치가 이제 앞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으로 달러 약세가 지금 생기는 거죠. 훅 내려간 거죠, 이번에. 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과 달러는 이제 비교적 둘 다 안전자산인데 이 속안에서도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었죠. 이번에 금이 올라가면서 반대로 달러 가치가 내려갔죠. 또는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서 금이 올라간 거일 수도 있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금은 지정학적으로 리스크가 생기면 반드시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거 또한 이제 더해진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쉽죠? 금,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제가 뒷부분에 갖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제 보시게 될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번에 금리 동결을 하지만 앞으로 상황 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서 금 가격 폭등, 주식시장 활성, 갑작스런 달러 약세 이런 반응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3월 딱 3개월 전에는 미 연준의 이 의견이 어땠냐면 금리 동결에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금리를 한 차례나 두 차례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금리를 인하까지 해야 할 만한 뭐 객관적인 지표가 사실은 몇 개 없거든요. 아주 뭐 미묘한 거 몇 개인데 그걸로 인해서 딱 3개월 만에 지금은 금리를 동결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발언, 이 냄새를 과연 왜 풍겼을까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 그 중심에 서서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번에 받은 이 관세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도 인하를 하게 될 것이고 위안화 약세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쓰게 될 텐데 우리 미국도 금리 인하하고 달러 약세 기조로 갈아타야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힘을 실어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 연준도 여차하면 금리 인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깨 쫙 펴고 가서 당당하게 싸우세요 라고 힘을 실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너무 소설 같나요? 하여튼 재밌잖아요. 그쵸?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이제 군인들을 매우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제 호텔이나 뭐 레스토랑, 뭐 별장에 이제 파병 다녀온 군인들, 그리고 좀 뭐 사고 당한 이제 군인들을 초청해서 자선 파티도 열고 이렇게 막 힘을 실어주고 그러기도 해요. 또 공공연하게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나는 전쟁 영웅을 좋아한다. 죽지 않고 돌아온 전쟁 영웅을 좋아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국 병사를 잃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는 자기는 전쟁을 싫어한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속마음은 자국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투철한 사람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기하는 동안은 무조건 경제 논리로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했었어요. 트럼프는 지금 그 약속을 야무지게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은 언제까지 이어갈까요? 이에 따라서 또 금융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